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스캔들이나 잡음 없이 최고의 연예인으로 군림 중인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유머면 유머, 진행이면 진행, 노력이면 노력,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국민 MC라고 불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 유재석 씨가 얼마 전 유퀴즈에서 신고 등장한 신발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 유재석답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을 바짝 긴장시킨 이 신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계와 연예계란 두 영역은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되지만 누구나 활동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예계 뒷이야기나 정치계 뒷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유튜버들은 바쁘게 하루를 보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인데요. 긍정적인 이유이든 부정적인 이유이든 이들이 꺼내는 연예계 뒷이야기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왔고, 이들이 타겟이 된 연예인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방송에 다시 출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죠. 지난 2019년 12월 18일 가세현은 충격 단독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재합니다. 이미 김건모라는 가수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가세현은 업로드 족족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상 또한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해당 방송에서 가세현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이 직접 유추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김세희 전 기자는 김건모와 친하다, 매우 유명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나왔다, 바른생활 이미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죠. 그런데 무한도전과 바른생활 이미지, 매우 유명하다는 키워드는 유재석으로 모아졌고, 그날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유재석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유재석이었던 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당시 유산슬로 활동하던 유재석은 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자리가 난 김에 이야기를 드린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세현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죠. 대중들은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연예계를 담당했던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폭로로 인해 질려 있었고, 여기에 건드려서는 안 될 유재석을 건드렸다며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 없이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한 유재석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2011년 무한도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이 가요제에서 유재석은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에는 그의 무명 시절이 담겼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으로 고생하던 20대 개그맨 유재석은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감사함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차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그가 다짐했던 대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고개를 숙였고, 덕분에 그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S급 방송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어떤 구설수나 스캔들 없이 20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죠. 소위 인기 좀 얻으면 거만해지는 연예인과는 달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포지션으로 자신과 함께 출연한 연예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게 하는 천부적인 능력 덕분에 S급으로 불리는 배우나 가수들도 그와 함께 방송해보는 것이 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부쩍 심해지는 중국의 한국문화 훔치기 문제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그는 쉽게 언급하거나 쉽게 떠들지 않습니다. 자칫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정상에 있는 그의 위상이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유재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만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호 씨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는 얼마 전 광복절을 앞두고 1초의 승부사 특집으로 홈쇼핑계의 톱스타 임세용 쇼호스트가 등장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1분에 1억 매출을 올리는 등 홈쇼핑계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그녀는 여전히 최고의 쇼호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 같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더 주목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재석이 착용한 신발이었는데요.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하는 그는 종종 하얀 운동화와 매치시켜 상당히 깔끔한 패션을 자랑해왔는데 이날은 유독 한국인의 눈에 띄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이 신발은 태극기를 연상시켜 지극히 한국스러움이 묻어났는데요. 건공감리도 형상화되어 신발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발의 정체가 알려지자 많은 팬들은 역시 유재석이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자막으로 독도 후원 운동화라고 정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이죠. 이 신발을 제작한 라카이 코리아는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신발 수익금의 일부를 독도협회에 후원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최근 폐막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었죠. 그런데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진 유재석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했지만 한국 최고의 방송인이 직접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화될 수 있는 주제를 유재석은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 방송이 특이했던 것은 스케줄상 광복절 4일 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고 11일 방송을 위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 녹화를 땄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지닌 유재석이 녹화일과 방송일, 광복절을 모를 리는 만무하죠. 또한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독도 후원 운동화라는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유재석에게 사전에 문의하지 않은 이상 이 운동화가 독도협회를 후원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유재석은 이 신발이 가진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이미 4년 전에도 똑같은 신발을 신고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자 런닝맨에서도 이 운동화를 착용했었죠. 당시에는 워낙에 특이한 디자인이라 방송 직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신발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직 라카이 코리아에서만 구매 가능한 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유재석이 이 운동화가 가진 의미를 안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아는 시청자들은 이에 동조해 독도를 간접적으로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점에 있는 유재석은 이렇게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오로지 판매고와 매출에 연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과 구매력 큰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죠.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 시장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시하는 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 전용 브랜드로 태어난 한국 법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라카이 코리아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8월 초 해양수산부는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도 동도와 서도 등 독도의 매일을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독도를 방문하던 이들은 울릉도에서 87.4km를 달려왔더라도 독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미리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가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가 해양수산부의 취지에 공감하며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은 치욕스러울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판매가 0원짜리 독도 QR코드 스티커인데요. 사실 0원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 없어 3,000원 가량을 책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배송비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공짜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에 새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독도를 라이브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 접속하면 독도가 왜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지 일본어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연이라도 이를 스캔한 일본인들에게 팩트에 기반해 설명해줍니다. 일본 우익 네티즌들에게는 치명적인 팩트죠. 사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은 모든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라카이 코리아는 아예 일본 시장은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2017년 유재석이 신었던 운동화를 시작으로 전세계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도 돌입했습니다. 우길기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이를 붙인 우길기 쓰레기통을 전세계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수거한 우길기 관련 물품을 전량 거두어 폐기하는 프로젝트죠. 단순히 우길기가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우길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일본이 미화하고 왜곡해온 우길기 이미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 외에도 그동안 라카이 코리아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훔치려는 중국에게 대응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내걸기도 했고 만우절에는 그들이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예로부터 훠궈와 딤섬 그리고 마라탕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 새겨진 조선시대 풍속화를 공개하기도 했죠.
이 그림에 대해 왈가왈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는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네티즌들과 더불어 라카이 코리아에 온갖 항의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에게 역사 왜곡도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만 역사 왜곡이 시작된 이후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여지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라카이 코리아가 이러한 국제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일반인들의 후원 문의가 쏟아졌는데요. 결국 라카이 코리아는 머그컵, 팔찌, 티셔츠, 배지, 펜던트 등 다양한 물품이 랜덤으로 발송되는 감사 후원 박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판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하면서 국제소송, 독도협회, 국가유공자협회 등을 후원할 수 있는 착한 상품인데요. 최근 감사 후원 박스에 사용된 배송 박스는 특이한 포장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진에서 사사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한 남상락 자수 태극기가 사용됐죠. 그날 그가 들었던 태극기는 그의 아내가 흰색 명주천의 파랑, 빨강, 검정실로 순호와 한 땀 한 땀 새긴 태극기로 사료적 가치가 상당한 태극기입니다.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비장함이 함께 배송되는 것이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으로 오래도록 괴롭힌 한국을 또다시 괴롭힘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또다시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정부가 해줄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라카이 코리아의 무모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만행을 처벌하는 기업을 도와 우리 스스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